21년 1월 28일 오늘 상승 종목들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골판지가 부족하다 이런 골판지 대란이다 그런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왠지 이쪽에 돈이 좀 몰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갭도 많이 뜨면서 역시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제 그 중에서 대장주였던 건 신풍재즈였었죠. 신풍재지, 그 다음 2등주가 영풍재지 정도. 그 외 대형 포장, 한국 패키지,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런 하나의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해야 돼요. 신풍재지. 20% 이상 상승이 나왔어도, 웬만하면 이제 신풍재지 같은 대장주를 해야 하고,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2등주인 영풍재지. 그 외 주식들은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 대장주, 2등주가 너무 높다거나, 상한가를 가서 매매를 못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그 테마는 포기하시거나 그게 좀 안전합니다. 어쨌든 후발주들은 좀 되게 불안하거든요, 움직임이. 오늘도 이제 대장주였던 신풍재지는 상한가 잠깐 잠궜다가 풀리면서 그래도 좀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상한가 부근에서. 그러다가 물론 오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긴 했지만,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는 못 갔지만 살짝 그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상승률이 좋았는데 더 좋죠. 대형 포장이나 한국 패키지 같은 건 그보다 훨씬 못한 상승률이고요. 물론 이제 얘네들 전부 오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무너졌어요. 그래도 이제 대장주였던 신풍재지는 한 11% 정도에 마감했고, 영풍재지는 한 12% 정도. 대장주나 이등주는 그래도 좀 빠져도 그래도 덜 빠지거든요. 물론 좀 많이 무너지긴 했죠. 오늘 30%까지 갔던 종목이 11%간 거면 어쨌든 대신 이제 대형 포장, 한국 패키지, 이거 대형 포장은 2% 수준, 거의 보합이죠. 한국 패키지는 아예 음전하면서 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섹터가 생성되고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장주로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신풍재지를 매매했었는데 좀 이제 이게 설마 상한가까지 가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짧게 1%만 수익 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보고. 이제 품절주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장이 안 좋았잖아요. 장이 빠졌는데 이런 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몇 테마가 있어요. 품절주, 우선주, 사실 우선주나 품절주는 약간 성격이 비슷하긴 하니까 품절주, 우선주, 신규 상장주, 정치 테마주 약간 이런 건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한번 진짜 패닉 셀장이나 아니면 진짜 하락장이 나올 때 그냥 정치 테마는 품절주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빠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 정도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것도 움직일만 하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품절주로 이제 신라섬유, 양지사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품절주, 신라섬유가 약간 대장 느낌이었고, 오늘 신규 상장했던 주식 모빌릭스 그리고 시엔투스 성진이 있었는데, 모빌릭스는 그래도 상한가,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윗꼬리가 아니라 이제 음전까지 하면서, 윗꼬리 수준이 아니라 음전까지 하면서 무너졌고요. 그 외 신규 상장주는 이제 좀 봤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어제 이어서 조금 상승이 나왔었고요. 인바이오 이런 종목도 조금 움직이다가 빠졌고요. 앱코 약간 움직였고, 근데 신규 상장 자체는 신규 상장주들 전체적으로는 엄청 큰 움직임이 있진 않았고요. 그냥 오늘 상장했던 주식들만 좀 큰 움직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주로 이제 현대 BNG 스틸 우, LG 하우시스가 차량 사업부 인수 관련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4연상제고요, 우선주는. 본주 같은 경우 보합 정도에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4연상이면은 신규 진입할 자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물론 5연상, 6연상 갈 수 있지만, 물론 매수도 잘 안 되긴 할 확률이 있지만, 어쨌든 상한가가 풀릴 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KPTU, 얘는 이제 알루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절주 성질도 좀 있어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유통 물량도 한 50%, 49.6% 정도. 아무래도 당연히 특별한 뉴스는 안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품절주 테마가 움직였으니까 거기 같이 편승해서 움직였던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루코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건 뭐 또 나중에 이제 그 정치 테마로도 좀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루코가 이제 정세균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반도체 주식들로 이제 시스웍, AD칩스. 시스웍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룸 제어 시스템 업체인데 반도체 업계 호황이 지속돼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클린룸 제어가 이제 뭐 반도체 제조 장비 만드는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 거 만드는 업체라고 해요. 그런 거 만드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우노앤 컴퍼니인데 이제 우노앤 컴퍼니가 이면매도 관련주예요. 이면매도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다른 이면매도 관련주로는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수소차 소재 중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멤브레인 개발을 완료해 지난해 4분기 테스트 매출, 내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이재명 테마주는 뭐 항상 움직이죠, 매일매일. 저도 이제 오늘 이재명 테마주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장이 안 좋아서 왠지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것 같아서 이재명 테마주를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디자인, 얘가 대장주라고 생각돼서 대장주인 디자인을 매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즈 같은 종목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장주, 오전에 분명히 대장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하다고 하긴 좀 그렇죠. 아무튼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거의 3% 보합까지 마감했죠. 오늘 아마 홀딩 계속 하셨던 분들은 좀 스탑로스 같은 거 안 걸어놨으면 좀 크게 손실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리스크가 커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우까지 끌고 가는 건. 거기다 디자인은 어제 상한가도 이미 한번 갔던 종목인데다가 정치 테마주 자체가 원래 좀 움직임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개별 호재 종목 있는 종목들로 오스템 임플란트, 저번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원래 이것도 매매하려고 한번 했었었는데 이때 뭐 하나 물려 있었어가지고 아쉽게 놓쳤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 경영권 분쟁 이슈. 저는 이 종목 계속 볼 것 같아요. 경영권 분쟁 이슈는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진칼, KMH 이런 최근에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종목들 좀 참고하시면서 움직임을 참고하면서 좀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러다가 뭐 경영권 분쟁 안 한다 이런 기사 나오면은 주가가 좀 작살날 수 있으니까 계속 뉴스 체크하시고요. 젠큐릭스 방광암 액체 생검 진단 기술 국제 특허 출원 이런 기사 있었고요. 제주은행, 이제 네이버가 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급등했다가 은행 측이 인수서를 부인해서 빠졌어요. 주가 급락했는데 다시 네이버가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라고는 했지만 좀 시장에서는 약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이쪽으로 돈이 조금 몰리는 모습. 물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진짜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빠질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듀오백, 얘는 뭐 특별한 뉴스 없이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오랜만에 흑자를 좀 전환했어요, 이번 분기에.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생활이 많아져서 뭐 가구 이런 거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차피 듀오백도 의자 가구 이런 데 넣어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셀리버리, 얘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ICP-NI 이게 아마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거의 비임상 및 임상 개발 현황 공개가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기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가까워졌다는 평가 등등 다양한 호재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다음 이제 재료가 약간 불명확한 모호한 종목으로 YOM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관리 종목이고요. 뭐 특별한 기사 같은 거 없더라고요. 요새 관리 종목들도 한 번씩 좀 움직이던데 뭐 관리 종목은 움직여도 이걸 뭐 매수하고 있을 순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당일 트레이딩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오늘 정세균 관련주로 보이는 주식들 뭐 수산중공업도 좀 움직였고 뭐 빅히트도 최근에 흐름 좋고요. 그 다음 케이탐리츠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얘도 아마 정세균 관련주였던 거 기억하는데 네, 케이탐리츠도 정세균 관련주네요. 최근에 정세균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예전에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주식이죠. 마지막 동시고 때 보합이던 걸 상한가로 끌어올렸던. 아무튼 요새 장이 안 좋은데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일일비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빠질 때 항상 지수를 보면서 그냥 매매를 쉬시거나 계속 참고를 계속 보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새 함정도 많고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도 많고 뭐 요새만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 조심해서 매매하시고요. 제 영상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감사하겠습니다.